200만원을 벌 수 있어요. 괜찮지 않나요? 세금은 얼마 낸다? 세금 빵원. 그럼 만약에 김프가 나중에 한 20% 꼈어. 그럼 우리나라 오는 순간 12,000달러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2, 3년 내로 김프 20% 낄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보내가지고 수익 실현하면 돼요. 네, 업비트는 어플 깔면 돼요. 어플 까시면 되고, 근데 업비트를 쓰기 위해서는 돈을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넣으려면 K뱅크가 필요해요. K뱅크는 얘도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최근 3주 내에 다른데 뭐 금융권에 계좌를 만들었으면 K뱅크 계좌를 못 만들어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K뱅크는 비대면 계좌로 만들 수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되겠죠. 비대면 계좌로 K뱅크 계좌 만드시고 업비트 어플 까시고 했다는 전제 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필요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까 뭐 되게 쉽습니다. 뭐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막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이제 돈을 넣고 싶다. 그러면 저 원화가 하나도 없죠. 현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입출금으로 가서 원화에 들어갑니다.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코인도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주식도 돈이 있어야 사듯이 돈을 좀 넣어야 돼요. 여기다 돈 넣는 법은 K뱅크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K뱅크 있죠? 이쪽으로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 기분이다 한 1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한번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좀 떨어졌길래 100만원 큰 돈 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충동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K뱅크도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K뱅크로 돈을 100만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 때 좀 싸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제가 K뱅크에다 100만원 넣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까? 100만원 들어왔죠. K뱅크에서 업비트로 갈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빵원이에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업비트에서 만원이라도 K뱅크로 가려고 하면은 수수료가 1000원 있어요.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100만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업비트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업비트에서 여기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건 그냥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업비트로 갑니다. 여기서 입금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입금하기. 입금을 100만원 할 거예요. 거기 100만원 있으니까 5,000원부터 입금되고요. 100만원을 입금 신청하면은 인증하기 하고 카카오톡 인증으로 하고 카카오톡 가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제 카톡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잠깐 감출게요. 인증이 됐습니다. 인증. 그럼 이렇게 알림이 오죠. 100만원 입금됐다고. 아까 현금 하나도 없는 거 보셨죠? 이제 원화가 100만원 생겼죠? 저 이제 100만원어치 살 수 있어요. 알겠죠? 무슨 코인이든 다 살 수 있는데 비트코인 사도록 할게요.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니까 여기 거래소 가가지고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들어갑니다. 아 다행히 엄청 비싸진 않네요. 그러면 이제 100만원어치 산단 말이에요. 초보자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되게 싸게 걸어놔요. 예를 들어서 주문 총액 이거는 수량으로 하는 거고 뭐 비트코인 한 개씩 사는 게 아니에요. 뭐 5,600만원 이상이 흔치 않잖아요. 만원어치도 살 수 있고 5,000원어치부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1 비트코인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요걸로 하면 어려우니까 주문 총액을 누릅니다. 주문 총액으로 가면은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편해요. 10만원만 살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10만원만 100만원 당연히 살 수 있겠죠. 100만원 살 수 있어요. 내가 딱 100만원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뭐 요정도인데 지금 56384로 해서 가격을 싸게 잡았잖아요. 그쵸?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 싸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해가서 매수가 안 되니까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근데 돈 넣었는데 주문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런가요? 막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는 주문 총액을 다시 좀 손봐야 돼요. 아니면 애초에 이거를 가격을 정하지 않고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가로 체결을 합니다. 시장가로 총액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뭐 100만원 할 거다. 그럼 100만원 해가지고 매수를 누르면은 100만원이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그러니까 요 가격에 되는 거죠. 이게 매도 호가고 이게 매수 호가라고 하거든요. 여기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좀 비싸더라도 여기 뭐 10,000원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쵸? 비싸더라도 빨리빨리 체결을 해서 100만원어치를 알아서 사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시장가 매수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10만원, 만원 뭐 이거 하는데 너무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시장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뭐 100만원어치밖에 안 사는데 뭐 여기에 사나 여기에 사나 뭐 한 200원 차이 날려나?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냥 시장가 매수해도 돼요. 네, 뭐 10만원 정도 수준에 뭐 설사 100만원어치 사도 뭐 끼케 한 만원 차이 날려나? 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시장가 지금 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시장가 매수하세요.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차트 보고 내가 예리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시장가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정가로 예를 들어서 5,500에 산다고 쳐봐요. 최대치를 해서 산다고 쳐요. 매수 이렇게 눌렀다고 칩니다. 매수 확인. 그러면 주문 접수 들어갔죠. 이거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지금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아직은 안 샀죠. 주문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내 주문 어디 갔어? 찾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주문 눌렀는데 어디 갔어? 내가 산 줄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놓고 샀는데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거래 내역 보시면 미체결에 있어요. 체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격까지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이 가격 이하로 떨어져야 내게 되는데 아직 내게 아닌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안 됐잖아요. 또 합니다. 선생님, 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통의 경우예요. 분명히 10,000원 넣었는데, 분명히 100,000원 넣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이게 나한테 막 물어봐. 그래갖고 업비트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거래 내역에서 미체결을 삭제하세요. 이걸 클릭하고 선택 주문 취소를 합니다. 취소 확인, 확인. 그럼 다시 100만원이 생겨요. 총액을 누르면, 최대 누르면 다시 100만원이 생기잖아요. 이해 갑니까? 별로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저거 이런 험한 꼴 보기 싫다 하면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시장가로 누르면 됩니다. 근데 100만원 있다고 100만원 다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한 10만원만 사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10만원 해가지고 확인하고 매수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시장가에 10만원 매수. 그럼 바로 체결되죠. 시장가로 하면 바로 체결돼요. 네, 이해 가십니까? 네, 비트코인 조금 더 득템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다 사기로 했으니까 지정가로 하고서 금액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 금액이 선택이 돼요. 여기 가격 차이가 여기서 많이 벌어졌죠. 그럴 때는 요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량을 최대로 해서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 확인. 체결 안 됐나? 이렇게 되면은 미체결에 있는 거죠. 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364에 요 금액에 매수 걸었잖아요. 됐다. 그럼 이제 체결되는 거 보셨죠? 이제 체결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덕에 100만원어치 비트코인 또 득템했습니다. 네. 플렉스 했어요. 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국내에서 비트코인 사는 법은 다 아시겠죠? 이제 해외로 돈 보내는 법인데, 이거 솔직히 좀 돈 보내기 싫은데 10만원만 보내볼게요. 10만원만. 아까 90만원어치만 살걸. 그냥 또 10만원어치 팔겠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귀찮으니까 10만원어치 팔려고 한다. 마찬가지예요. 매수해 놓고 팔지 마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매도해 놓고 파는 거. 매도가 파는 거, 매수는 사는 거. 팔아야죠. 샀잖아요. 매도를 합니다. 네, 내가 비트코인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해서 하세요.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되면 10만원어치 파는데 가격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얼마 차이 안 납니다. 10만원어치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0.01 0.01이면 얼마어치야? 5600 560 0.01도 꽤 크네요. 0.001 이것도 50만원이 넘어. 0.002 정도. 네, 요 정도면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1만원 정도? 요 정도를 매도한다. 시장가에 요만큼 매도 하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나는 얼마어치 지정해서 팔고 싶다 하면 지정을 눌러요. 지정을 누르고서 요 가격을 비싸게 사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시장가가 여기잖아요. 여기쯤 눌러.
싸게 팔면 되죠. 그럼 금방 팔리니까 요 가격을 누릅니다. 그래서 총액을 해요. 수량을 주문 총액 10만원어치 팔겠다 하면은 알아서 매도가 이렇게 딱 돼요. 바로 체결됐죠. 왜냐하면 싸게 던지면 체결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가격에 싸게 판다고 던져도 봇이 알아서 이 가격에 팔아줍니다. 시장가에 던진 거랑 똑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싸게 던지니까 팔리잖아요.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 해도 봇이 알아서 이 가격에 사게 해줘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사는 거랑 싼 가격에 파는 거는 알아서 시장가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알아서 맞춰줘요. 그러면 우린 다시 10만원이 생겼죠. 입출금하면 내 계좌가 나오거든요. 10만원어치 팔았지만 10만원이 좀 안되는 매직. 나머지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네, 업비트에서 가져갔겠죠. 네, 업비트는 이래저래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이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싶다. 해외 거래소는 뭐 너무 많죠. OKX,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 저는 이렇게 4개 거래소 쓰거든요. 뭐 요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니까 뭐 바이낸스에서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바이낸스의 단점은 그 KYC 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분증 사진 촬영하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안 돼요. 좀 짜증이 나. 그래서 이게 했는데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비트겟, OKX, 바이비트 뭐 이런 데서 만드세요. 뭐 비트겟 만드시면 됩니다. 비트겟. 비트겟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비트겟으로. 비트겟 계좌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낼 때는 김치 프리미엄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프리미엄 4%. 그러니까 해외로 보낼 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대략 한 104만원인 거잖아요. 104.6만원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내 100만원어치 사다가 보내도 100만원이 사실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한국에서 비싸게 사니까 실제로는 네, 그래서 좀 손해예요. 네,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 사는 건 손해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손해보고 사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해외 거래소에 이미 돈이 충분히 많아서 네, 더 이상 이제 요즘에 안 넘기거든요. 저는 김프 낮을 때 다 보내놔가지고 그런 거를 보통 유학 보낸다고 해요. 여기 업비트는 한국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낸스나 비트겟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업비트 이거 외국 거래소고 이거 한국 거래소잖아요. 돈을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거를 유학 보낸다 라고 말해요. 유학을 보내면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네, 그 장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유학 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비트겟에 계좌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네, 너무너무 쉽습니다. 계좌를 일단 만드세요. 그 다음에 저는 솔라나를 사서 넘길 생각이에요. 뭐 트론으로 넘겨도 되긴 하는데 트론은 단점이 슬리피지가 좀 커요. 슬리피지가 뭐냐면 이게 얘네가 100몇십 원이니까 거래 단위가 0.1원이었으면 좋겠는데 1원 단위란 말이에요. 100원에서 1원이면은 사실 1%잖아요. 그쵸? 슬리피지가 1%면 사실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금액에 사고 싶은데 그럼 잘 안 사져요. 요 금액에 사야 돼요. 이게 1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100만원 보내려면은 이걸 무려 10,000개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면서부터 1% 손해보는 거예요. 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간격. 네, 그나마 여긴 촘촘히 있는데 어떨 때는 뭐 호가가 2개 정도 비어있을 수 있어요. 그럼 슬리피지가 무려 3%야. 어마어마하죠. 3% 수익 보기도 어려운데 보내는 순간 3% 손해보고 보내는 거니까. 그래 저는 주로 이렇게 솔라나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솔라나는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이게 10원 단위잖아요. 그럼 뭐 0.1%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쵸? 1%와 0.1%는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새는 솔라나로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좀 호가가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한 80원 정도 이게 비어있죠. 그래도 뭐 요 정도면 트론보다는 훨씬 손해가 적습니다. 그럼 얘를 이 가격에 사서 한 개 정도밖에 못 사겠네. 어찌됐든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장가로 최대 금액 다 살게요. 아까 10만원 조금 안 되게 있는 거 아시죠? 비싸게 사면 다 사지니까 시장가는 뭐 할 필요 없죠. 네, 바로 사지죠. 네, 왜냐면 시장가로 샀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솔라나가 있어요. 네, 솔라나가 한 개 조금 넘게 있죠. 이거를 비트겟으로 보낼 거예요. 비트겟으로. 그럼 주소를 일단 입출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출금하기를 눌러서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최대하면 되겠죠.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주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비트겟으로 가요. 비트겟 어플을 열어가지고 비트겟 뭐 이게 로그인까지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비트겟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칩니다. 스팟에 갑니다. 스팟. 어셋, 그러니까 내 자산이죠. 여기서 스팟에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서치를 해야죠. 솔라나 지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 주소를 거기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금이고 인출이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다가 예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비트겟에 있는 솔라나 계좌에 업비트에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주소를 봅니다. 디파짓을 눌러요. 그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요거 누르면 복사돼요. 복사했어요. 카피 나오죠. 그 다음에 업비트에서 이 주소를 넣으면 돼요.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요거 잘못되면은 분실될 수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쵸? 돈이 없어지는 건 좀 무섭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ERU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6으로 시작해서 ERU로 끝난다. 보시면 ERU로 끝나는 거 확인됐고 6으로 시작하는지 확인됐네요. 그쵸? 그 다음 출금 신청을 눌러요. 출금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면 되고 이 채널 인증하게 하고 인증을 해야 보낼 수 있어요. 네, 인증할 때는 잠깐 감춰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인증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솔라나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5분 안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인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해외로 돈 보내는 게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수수료도 되게 비싸고. 근데 솔라나 이거 보내는데 뭐 100원도 안 될 거예요. 수수료가 100원도 안 되는 수수료로 이게 뭐 1000만 원을 보내도 100원도 안 들어요. 1억을 보내도 100원도 안 드내고 그리고 5분 안에 간다니까요. 예,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저는 이게 무역을 20살 때 알바로 무역업 하는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송장 보내고 뭐 해외 송금 많이 해봤는데 수수료도 몇만 원씩 들고 한 2, 3일 걸리거든요. 그냥 코인으로 외국에 이렇게 돈을 보내니까 정말 너무 신세계였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코인에 되게 빠지게 됐는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왔는데 뭐 좀 있으면 이제 올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네, 할만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는 동안에 뭐 여기 냅두면 이제 또 삐릭하고 뜰 거거든요. 네, 이제 솔라나가 도착했다고. 그 동안에 해외 송금하면 뭐가 좋은지 해외 거래소 사용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이유가 사실 솔직히 제일 큽니다. 프리미엄 있잖아요. 지금은 4%인데 오늘 아까만 해도 한 6% 정도 됐어요. 저는 이게 그래도 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좀 불장이 되면은 막 20%까지 올라가요. 심할 때는 40%까지 올라갑니다. 믿기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만원어치 보내도 60만원 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1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살려면 140만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게 바가지 쓰고 사는 셈이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유학을 좀 보내놓으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은 상승할 때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하락할 때 사고 싶으세요? 그쵸? 하락할 때 사고 싶죠. 하락할 때는 김프가 훨씬 더 많이 껴요. 김프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4%였다고 치면은 하락할 때에는 이게 한 8%, 9% 되거든요. 아니 한 4% 떨어져갖고 살려고 그러는데 김프가 8%야.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프가 많이 안 꼈을 때 미리미리 유학을 보내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김프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거품 끼지 않은 가격으로 바로바로 주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을 미리미리 보내놓으면 좋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나는 만약에 코인 투자에 관심이 없어. 나는 코인 투자? 글쎄 나는 좀 별론 것 같은데 해도 앞으로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경제 위기가 와서 달러 값이 다시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해외를 돈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김프가 한 20% 끼잖아요? 이때 다시 유학 갔던 애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비트겟에 있었잖아요. 해외 거래소에. 이거를 다시 업비트로 보냅니다. 그럼 내가 보낸 거는 만약에 김프 0%에 보냈다고 쳐요. 0%에 1000만원을 보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는 거는
1200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무위험 수익으로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괜찮지 않나요? 세금은 얼마 낸다? 세금 빵원. 너무 좋죠. 내년까진 빵원이에요. 내년 이후로는 더 붙을 수 있겠지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내놓으면 여러모로 좋다.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솔라나를 내가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솔라나를 한국에 갖고 있어도 똑같고 해외에 갖고 있어도 똑같잖아요. 그쵸? 네, 똑같아요. 그래서 솔라나를 보내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솔라나를 여기 비트겟에 보내갖고 아까 한 개 조금 넘게 보냈잖아요. 그쵸? 이게 한 10만원 정도 하니까 한 개 약간 넘게 이렇게 보낸 거 보이시죠? 솔라나 아까 없었는데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할 때에는 USDT로 매도를 해요. USDT가 뭐냐면은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랑 1대1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USDT의 가격은 항상 1달러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파는 거예요. 그럼 솔라나 USDT로 찾습니다. 요거 있죠? 네. 여기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매도를 합니다. 매도. 트레이드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네. 100% 다 팔면 되죠. 한 개 조금 넘게 있으니까. 스팟으로 가야 돼요. 스팟. 우리 퓨처, 그러니까 선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코인 거래하는 거니까 스팟, 현물이거든요. 스팟은. 스팟으로 해서 요거를 솔라나 USDT 요걸로 찾으시면 돼요. 솔 USDT. 여기에서 100%를 다 매도하면 됩니다. 셀이 매도하는 거잖아요. 셀 가서 최대 수량으로 매도를 하면은 73달러가 지갑에 들어오게 돼요. 요것도 그냥 마켓이 시장가고 리미트 오더가 그 지정가거든요. 마켓으로 해가지고 팔면 되는 거죠. 팔아라. 팔린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원래 USDT가 있어가지고 좀 티가 안 날 텐데 하여튼 USDT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알겠죠?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만약에 유학을 보내고 싶다, 꼭 솔라나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유학을 보내고 싶으면은 K뱅크에 현금을 넣고 이걸로 업비트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솔라나로 해도 되고 TRX로 해도 되고 트론입니다. 아니면 뭐 리플, XRP 뭐 그냥 요런 애들 하시면 돼요. 뭐 아발란체도 괜찮아요. 뭐 요런 것들로 전송을 합니다. 이걸 전송을 해서 비트겟으로 만약에 받았다고 쳐요. 그럼 비트겟에서 USDT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갑에, 스팟 지갑에 USDT로 달러로 갖고 있게 돼요. 달러랑 똑같은 USDT랑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는 달러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급락이 오고 기회가 오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사면 돼요. 그럼 김프 없이 바로 살 수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USDT를 나는 코인에 투자하고 싶진 않다. 그냥 요걸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 정도 갖고 있다. 한 1,300만원 되겠죠? 그럼 만약에 김프가 나중에 한 20% 꼈어. 그럼 우리나라 오는 순간 12,000달러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2-3년 내로 김프 20% 낄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보내가지고 수익 실현하면 돼요. 괜찮죠?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스테이킹도 되고 해외에선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스테이킹은 뭐냐면 코인으로 이자 받는 거예요. 스테이킹은 바이낸스 쪽에 좀 많은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홈 뭐 누르시면은 요즘에 대해서 제가 스테이킹을 잘 안 해가지고 심플런에 있나? 여기에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플렉서블은 뭐냐면 넣었다 뺐다가 좀 쉬운 거예요. 락트는 좀 잠겨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요즘에 이자 너무 볼품 없네. 네, 솔라나 이자가 그나마 좀 있는 편이고, 이렇게 이상한 코인엔 넣을 필요 없죠. 뭐 사실 비트코인은 아예 없네. 락트에 좀 넣으면은 좀 의미가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솔라나를 예로 들게요. 내가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에 한 10만원쯤 하는 솔라나를 100개를 샀어요. 100개를 샀는데 나중에 장기 보유할 거야. 예를 들어서 한 1년은 최소한 갖고 있으려고 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1년을 갖고 있으려고 한다면은 요거를 예를 들어 뭐 여기다 넣는 겁니다. 120일까지니까 한 4개월 정도 넣을 수 있네요. 4개월이니까 이거를 3으로 쪼개야 돼요. 사실 뭐 한 6%라고 치면은 3으로 쪼개면은 2%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개를 사면은 4개월 후에 102개가 돼요.
그럼 20만원 그냥 번 거잖아요. 그 사이에 10만원이 뭐 20만원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더 이득이 있잖아요. 그쵸? 요럴 때 쓰는 게 스테이킹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자놀이 같은 느낌? 근데 스테이킹은 업비트에도 좀 있어요. 네,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고, 솔라나랑 아발란체 뭐 요런 건 업비트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더보기 누르고 스테이킹 보이시죠? 여기 보면 스테이킹 있잖아요. 이더리움 3.9%. 오, 솔라나 6.9%면 나쁘지 않은데? 괜찮네요. 이게 언스테이킹 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스테이킹은 보관이에요. 보관 솔라나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인출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중도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도 인출하면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3일 있다가 나와요. 내가 만약에 월요일에 언스테이킹을 했다. 그럼 목요일날 네, 솔라나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있을 때는 팔 수도 없고 뭐 그래요. 그게 좀 답답한 점이긴 하죠. 정기예금 같은 거예요. 어찌됐든 6.9%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00개 사면은 1년 있다가 한 7개 정도 더 주는 거니까. 네, 이해 가시죠? 네, 뭐 요런 것도 있다.